안녕하세요, 나우제입니다. 오늘은 지난 반수경 기초 영상에 이어서 그때 함께 심은 식물들과 추후에 제가 황토볼에 분갈이한 식물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어떤 식물은 잘 적응하고 어떤 식물은 좀 힘들어 하는지 후속 영상을 찍어볼 예정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총 17종의 식물을 흙에서 뽑아서 황토볼에 다시 심었고요. 식물들의 적응 상태에 따라서 5가지 범주로 분류를 해볼 예정입니다. 1군, 2군, 3군, 그리고 아직 모르겠다. 5번째는 실패한 아이들입니다. 일단 1군 식물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꼴이 좀 웃기죠. 우선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아이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반수경 영상에서 제가 함께 심었던 필로덴드론 코다텀 하트리프 그린입니다. 황토볼에 분갈이를 한 지 25일 정도가 지났어요. 마른 잎이 하나도 없고 성장점마다 새로운 잎이 나는 상황입니다. 뿌리가 더 자란 것도 보여요. 두 번째 1군 식물은 새둥지 고사리입니다. 제가 영상에 찍지는 않았지만 필로덴드론이랑 같은 날 황토볼에 분갈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연한 잎들이 다 황토볼로 옮겨온 뒤에 새로 나서 성장한 아이들이에요. 세 번째 식물은 좀 특이하죠. 1군이라고 말하기 민망한 수준인데, 우선 이 식물은 호스타고요. 저는 이 식물을 4월 17일 날 홈디포에서 7불을 주고 사왔어요. 당연히 처음에 이 상태는 아니었겠죠. 이런 사이즈 잎이 최소한 20장은 넘게 있었어요. 근데 3개월, 4개월 정도 동안 새수는 하나도 나지 않고 계속 조금씩 천천히 죽었어요. 천천히 점점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죠. 분갈도 다시 해보고, 과습이었을 때는 말려보기도 하고, 너무 말려가지고 막 건조가 온 것 같으면 다시 물을 좀 열심히 주고, 온갖 짓을 해도 자라지는 않더라고요. 수경으로 돌리고도 조금씩 죽었어요. 그러고 황토볼에 이렇게 옮겨서 처음으로 새순을 보고 있습니다. 뿌리가 엄청 크고 많았는데 수경이랑 황토볼을 거치면서 뿌리가 썩지 않아도 너무 아래로 주렁주렁 달린 뿌리는 아주 최근에 잘랐더니 새잎이 이렇게 더 많이 나고 있어요. 천천히 죽음으로 가던 것이 성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를 1군으로 분류했습니다. 2군 아이들인데요. 얘는 물에 이렇게 앉아있어가지고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2군 아이들은 일단 황토볼에 옮긴 뒤에 뿌리가 상하지 않고 물을 잘 빨아들이는 것을 확인했고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짐작이 되는 아이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 식물은 네온포토입니다. 이 식물은 황토볼로 옮긴 지 2주 좀 넘었는데 일단 이파리 힘이 있고 올라오던 새잎도 마르지 않고 잘 펴졌고 지금도 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식물을 1군에 넣지 않은 건 원래 이 아이가 계속 새로운 잎을 물고 있었거든요. 새잎이 돌돌 말려있고 그 돌돌 말린 잎이 헌 줄기에서 빠져나오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제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완전 말려있는 정도의 새잎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성장이 느려진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2군으로 분류했고, 그리고 두 번째 2군 식물은 필로덴드론 코다텀 네온입니다. 1군에 있었던 그린이랑 같은 날 이 아이도 황토볼에 심었어요. 배송 과정에서 확실히 더 뿌리가 마르고 개체가 작고 약해서 그런지 그린만큼 성장세가 두드러지지는 않아요. 새 잎이 나다가 끝부분이 막 마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이 아이도 시간이 지나고 물을 흡수하고 황토볼에 적응을 하면서 그린보다는 더 작고 약하지만 이렇게 새순이 돌돌 말려서 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너무 약하고 뿌리가 막 자라는 게 보이지는 않아서 2군에 넣었어요. 세 번째 2군 아이는 아디안텀 고사리입니다. 사실 엄청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요. 오프라인 화원에 갔다가 데리고 왔는데 아디안텀 블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고사리가 굉장히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명성에 비해서 생각보다 아주 잘 적응하고 있어요. 당연히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풍성했는데 황토볼에 적응을 시키면서 마르거나 탄 부분은 다
열심히 잘라줬고 지금도 조금씩 끝부분이나 이런 데 탄 게 남아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안쪽을 보면 새로운 잎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들거나 타거나 하는 속도가 좀 늦춰졌고, 그리고 새로운 잎이 성장하는 것도 이 정도면 보인다고 생각해서 2군에 넣었습니다. 마지막 2군 식물은 이 금전수입니다. 여기서는 지지플랜트라고 많이 말하는데,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지플랜트 그 모체에서 작게 잘라가지고 뿌리를 받은 거예요. 황토볼에 넣기 전에도 뿌리는 자라고 있었고, 근데 황토볼에서 뿌리가 커진 걸 발견했어요. 줄기를 그냥 잘라서 뿌리를 받은 거라서 그 금전수 뿌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감자 알맹이가 없었는데, 지금 보면 뿌리의 감자 부분이 커지고 있어요. 이제 3군 식물인데요. 모두 다 알로카시아입니다. 3군 1번, 3군 2번, 3군 3번입니다. 제 최애 식물이 알로카시아 프라이덱이에요. 제가 처음 데려온 알로카시아이기도 한데, 프라이덱 때문에 제가 알로카시아를 너무 좋아하게 돼서 여러 종류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충분히 습도를 높여주지 못해서인지 성장세가 엄청 빠르거나 하지는 않아요. 프라이덱도 저희 집에서 잘 자라고 있는 편이지만 결국은 새잎 하나 나면 옛날 잎 하나 죽고, 또 새잎 하나 나면 또 잎 하나 죽고, 이런 식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알로카시아들은 얼음입니다. 이 알로카시아 리갈실드는 반수경 기초 영상에서 같이 심었잖아요. 그 후로 가장 오래된 잎이 하나 죽었고 얼음입니다. 알로카시아 자체의 그 특징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 건지, 아니면 딱히 이 환경을 좋아하지 않는 건지는 좀 애매하지만 2군에 올라가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어서 제가 3군에 이 알로카시아 세 종류를 모두 묶었습니다. 마하라니도 마찬가지인데요. 마하라니는 오늘 보니까 새 뿌리가 나온 게 보이네요. 6월 초 이때 구매한 식물인데, 이거보다 작은 잎이긴 했지만 잎장이 2장이 더 달리고, 이 잎은 그때 말려 있었어요. 이 잎장이 다 올라와서 펴지고 크기가 커져야 되는데 그 전 잎 사이즈에 비해서 얘가 훨씬 작죠. 그러니까 딱히 제가 키우고 있는 환경이 얘한테 막 엄청 행복하거나 신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알로카시아 블랙벨벳. 이 아이가 진정한 얼음입니다. 마하란이랑 같이 6월 초에 샀는데 이거보다 잎장이 훨씬 많았어요. 4장 정도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한 장씩 다 저를 떠나더니 이제 달랑 2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달랑 2장도 엄청 작아요. 오면서 가지고 있던 돌돌 말린 새잎이 못 펴지고 안에서 말라 죽었어요. 근데 그 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목이 빠지겠어요. 그래서 요즘 알로카시아 사랑이 조금 시들합니다. 4번째 식물군 실패군입니다. 사실 제가 이 반수경 진행 영상을 좀 더 천천히 찍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찍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아이 때문입니다. 알로카시아 아마조니카라는 멋있는 식물인데 되게 컸어요. 처음 사왔을 때 제가 약 3달 전에 이 식물을 구매했고 잎장이 총 7장이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3장 남았죠? 그리고 얘도 마저 가겠죠? 다 갔어요, 사실. 이 잎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다고 이 잎이 괜찮냐? 아니죠. 제가 이 식물을 사와서 새 잎을 한 장도 보지를 못했고, 초반에 한 장 한 장 과습으로 떠나길래 제가 얘를 뿌리를 빨아서 수경으로 돌렸어요. 그랬더니 죽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더라고요. 한 달은 빠꼼히 살았어요. 수경에 한참 두고 이제 제가 반수경에 관심을 가져서 얘를 반수경으로 키워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반수경으로 돌렸는데 그때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괜찮지 않았던 거죠. 반수경으로 돌렸을 때 제가 4장의 잎을 가지고 있었고 한 장의 잎이 먼저 가고 이제 이 잎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물을 잘못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식물용 비타민제가 얘랑 안 맞는 건지, 키우고 있는 장소나 환경 같은 거는 변한 게 없거든요. 더 늦게 이 영상을 찍으면 그냥 영영 가버릴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얘 덕분에. 2번째 실패군, 나고군은 이 하트고사리입니다.
지난달 새 식물 언박싱에서 같이 열어봤던 식물인데 요 모양 요 꼴이 됐어요. 근데 얘가 힘든 건 제 탓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황토볼에 분갈이를 하고 한 2주 정도 동안 온실에 뒀었는데 지난주 주말에 제가 아무래도 약간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서 온실에서 꺼내서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온실에서 꺼낼 때는 광량이 너무 세서 얘가 잎이 타나? 라는 생각으로 꺼낸 거였는데 뿌리가 썩고 있는 거더라고요. 뿌리가 썩어서 그 잎에 노란색 점 같은 게 생기고 시드는 이파리가 발생을 하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저는 왜 그랬을까요? 새로운 잎이 성장하고 있다고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잎이 일부가 타네? 탄 잎을 좀 떼줘야겠다. 온실처럼 습도가 높지는 않더라도 빛이 좀 없는 곳에 위치를 바꿔서 좀 놔줘야겠다라고 뺐더니 뿌리가 엄청 썩어 있더라고요. 고사리의 뿌리는 잎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아래에 잔뿌리가 막 이렇게 뭉쳐서 있는데 그 바로 윗부분이 무르고 썩고 그래서 그 위에 잎도 여러 개가 썩어 있고 새 잎이 나다가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거기에서 시들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더 작은 화분에 다시 심어가지고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데 새 식물을 사서 보낸 게 바로 이 실패군의 두 번째 하트고사리였습니다. 다섯 번째 식물군은 아직 모르겠다 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식물을 황토볼에 분갈이 한 지 너무 얼마 안 됐어요. 일단 종류는 드라세나 송 오브 인디아랑 아펠란드라 그리고 레인드로 페페로미아 라피도포라 테트레스퍼마 이 네 가지 식물이고요. 따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뒤편에 있는 가장 키 큰 식물이 송 오브 인디아입니다. 커다란 토분에 심어져 있었는데 뿌리파리가 생기는 것 같아서 황토볼로 분갈이 했습니다. 이 식물은 페페로미아 레인드롭입니다. 지난 주말에 식료품 가게에서 데리고 왔어요. 페페로미아 종류의 뿌리들이 흙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썩거나 시들지 않는지 열심히 관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식물은 라피도포라 테트리스퍼마입니다. 워낙 성장이 빠르고 흙에서도 잘 적응하던 식물이라서 황토볼에도 빠르게 적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번째 식물은 아펠란드라입니다. 성장세가 좀 느려져서 분갈이 하는 겸 화분에서 꺼냈더니 뿌리만 엄청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길쭉한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제 저는 1군 아이들은 영양분이 있는 물을 보충을 해줄 거고 2군 아이들은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본 뒤에 그리고 3군 아이들은 뭔가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때까지 식물용 비타민만 첨가한 기본물을 보충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진 다른 식물들도 추가로 황토볼로 옮길 거예요. 관련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